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공되는 모든 교육 영상과 자료의 저작권은 경남창원산학융합원에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사천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의 교육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수강생 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금지됩니다. 첫째, 영상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 편집, 재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위. 둘째,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외부 메신저, 카페, 커뮤니티, SNS, 클라우드 등에 공유하는 행위. 셋째, 영상의 URL을 외부에 연결하거나 임의로 퍼가기, 임베드하는 행위. 넷째, 자막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다른 로고로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 다섯째, 본 자료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AI 학습 데이터 등 2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와 같은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게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며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마트 제조 데이터 분석 및 생성형 AI 활용 실무 파트 1 교육을 진행하게 된 한국폴리텍대학 진주 캠퍼스 박성희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장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해 수집하고 MES-ERP와 연동해 의사결정에 활용할지 개념부터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생성형 AI의 요약보고 자동화, 원인 추적 등 핵심 적용 사례를 쉬운 예로 설명하며 공정품 질설비 데이터를 연결해 가치로 바꾸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현장 데이터 처리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합시다. 이번 교육은 5가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한지, 산업과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현실적인 배경을 짚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제조 데이터가 어디서 발생하고 어떻게 수집 표준화 연계되는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엑셀과 파이썬을 활용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기본 절차를 익히고 네 번째로 생성형 AI로 요약보고 원인 분석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스마트 제조 데이터 분석 및 생성형 AI 활용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지요? 하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현장 데이터를 잘 모으고 잘 이해하고 잘 전달하자. 이 세 가지를 AI와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의 큰 목표와 흐름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중간중간 고개가 끄덕여지면 그게 가장 좋은 학습 효과입니다. 첫째 목표는 데이터 분석과 AI의 접목입니다. 현장엔 MES와 ERP, 설비 로그, 품질 측정값, 작업 일지처럼 다양한 데이터가 흩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정리하고 추정에 기대어 판단했지만 이제는 생성형 AI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준 정보와 데이터를 표준화해 맥락을 잡아주시고 AI는 요약과 가설 제시, 비교 분석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방향타를 잡고 AI는 엔진을 돌리는 구조입니다. 이 조합이 익숙해지면 회의 준비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고 왜 그랬지? 라는 질문에 근거로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가 감에서 근거로 이동하는 순간이죠. 둘째 목표는 보고서 자동화 문서 작성 능력 향상입니다. 품질 이슈 보고나 주간 생산 리포트, 설비 고장 보고서처럼 형식이 비슷한 반복 문서가 많습니다. 손으로 매번 새로 쓰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용에 편차도 생깁니다. 오늘은 템플릿과 프롬프트를 함께 설계해 두면 생성형 AI가 초안을 만들어주고 우리는 핵심 수치와 해석만 보강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문서는 빨리 판단은 깊게가 목표입니다. 특히 수치와 그래프 캡션, 개선 액션 아이템을 자동으로 제안받는 방법을 익히면 보고서 품질이 한 단계 올라가고 작성 시간은 확 줄어듭니다. 상사에게 칭찬받을 확률도 아마 살짝 올라가겠지요. 셋째 목표는 현장 데이터의 처리와 시각화입니다. 데이터는 있다와 쓸 수 있다 사이에 큰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보내기와 정제, 결측 처리, 기초 통계, 그리고 한눈에 보이는 시각화입니다. 엑셀을 활용해 피벗과 조건부 서식으로 이상치를 찾고 간단한 차트로 흐름을 파악하는 기본기를 익힙니다. 그래프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KPI와 변동, 상관관계가 드러나면 충분합니다. 대시보드의 목적은 예쁘다가 아니라 한눈에 알겠다입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셔서 첫 슬라이드에서 이미 방향이 보인다면 여러분의 시각화는 성공입니다. 넷째 목표는 AI 기반의 데이터 해석과 문서화입니다. AI가 제안하는 패턴, 즉 어제 야간에만 불량률이 상승했다. 공정비의 온도 편차가 품질을 흔든다 같은 힌트를 어떻게 검증하고 문서로 남길지 다룹니다. 근거 테이블, 참고 그래프, 추정 원인과 우선순위 액션, 담당과 기한까지 한 장에 정리하는 템플릿을 마련해두면 재발 방지에 큰 힘이 됩니다. 나중에 감사나 인증 심사를 대비할 때도 이런 문서가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AI가 문장을 매끈하게 다듬어주니 문서에 읽히는 힘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이 과정 전체의 공통 키워드는 표준화입니다. 품목 코드와 설비 명칭, 공정 단계, 단위 표시가 제각각이면 AI도 헷갈립니다. 표준화는 멋진 기능보다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길 닫기입니다. 길이 나면 데이터가 흐르고 데이터가 흐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여기에 보안과 접근 권한도 함께 챙깁니다. 안전하지 않은 디지털 전환은 그 어떤 자동화보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는 실습 대신 바로 현장에 가져가 적용하실 수 있는 문장, 형식, 프롬프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회의 30분 전에 급히 정리해야 할 때, 품질 이슈가 터졌을 때, 일일 운영 리포트를 빨리 만들어야 할 때처럼 현실적인 장면을 상정해 어떤 데이터 조각을 모으고 어떤 질문을 AI에게 던지며 어떤 구조로 결과를 정리할지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가벼운 농담도 드리겠지만 핵심은 실무 유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의 기대 효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속도와 품질이 올라갑니다. 둘째, 반복 문서의 자동화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셋째, 시각화와 요약이 일관되게 개선되어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부드러워집니다. 넷째, AI와 협업하는 프롬프트 작성 요령이 몸에 배면서 새로운 과제가 와도 금세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전환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개선의 연속입니다. 오늘 들으시는 내용 중 한 가지라도 내 업무에 맞게 바로 적용해 보시면 그 다음 한 가지는 더 쉽게 보이실 겁니다. 복잡하면 쪼개고 애매하면 보이는 대로 그리며 막히면 AI에게 먼저 물어본다. 이 세 문장을 기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가 말을 하게 만들고 AI가 그 말을 잘 전하도록 돕는 방법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 왜 지금인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거창해 보이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제조업에서 DX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고객의 요구는 빨라지고 제품은 복잡해졌는데 인력과 시간은 늘지 않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방법이 바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AI를 결합한 디지털 전환입니다. 먼저 흐름을 짚겠습니다. DX라는 단어가 산업에 본격 등장한 지 대략 10년 남짓입니다. 초창기 DX는 종이 문서를 전산화하거나 수작업을 시스템으로 옮기는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22년 챗GPT가 등장한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데이터 해석과 문서 생성, 코드 작성, 요약 번역 같은 지적 노동이 AI로 가속되면서 DX의 무게 중심이 시스템 도입에서 AI가 내장된 운영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AX 즉 AIDX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장비를 네트워크로 묶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AI가 지속적으로 판단을 돕고 결과를 학습해 다시 공정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동향을 보겠습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2024년 스마트 제조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기업의 83%가 생성형 AI를 올해 최우선 투자 기술로 꼽았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 예지 보전, 품질 분석, 에너지 최적화, 작업 표준 문서화에 AI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이 압도적입니다. 시장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마켓앤마켓츠는 글로벌 제조업 AI 시장이 2023년 약 32억 달러에서 2028년 208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45.6%, 그래프를 보시면 우상향 곡선이 거의 로켓 발사 수준입니다. IT 지출에서 생성형 AI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왜 이렇게 빨리 커질까요? 현장의 현실 때문입니다. 자동화 설비가 늘어나면서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센서, PLC, 비전 검사기, 로봇, MES와 ERP까지 서로 다른 속도로, 다른 형식으로 데이터가 쏟아집니다. 이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정리하고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집, 정제, 분석, 의사결정, 문서화 전 과정에 AI를 넣어 병목을 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만 분량이 튀는 이유를 AI가 후보원인 3가지를 뽑아주고 우리는 그중 실험 검증이 쉬운 항목부터 체크합니다. 다음날 보고서는 AI가 초안을 쓰고 우리는 수치와 액션을 보강합니다. 이렇게 한두 단계만 자동화해도 체감 시간이 크게 줄고 대응 품질은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공장은 아직 데이터가 지저분해서 AI는 이르지 않나? 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DX의 첫 단추는 늘 표준화입니다. 코드, 단위, 공정명, 설비명, 이벤트 정의가 일관되지 않으면 AI도 헷갈립니다. 표준화는 화려하지 않지만 한 번만 제대로 깔아두면 이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두 번째 단추는 거버넌스입니다. 보안과 접근 권한, 데이터 품질 기준, 변경 관리의 최소 원칙을 정해두면 좋은 데이터가 계속 잘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은 인력 역량입니다. 엑셀 파이썬을 다 완벽하게 하자는 뜻이 아니라 데이터를 읽고 질문을 만드는 힘, 즉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잃지 않는 감각입니다. AI는 빠른 엔진이고 방향은 결국 사람이 잡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시작할까요? 저는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한 줄 KPI부터 정의합니다. 가동률, 사이클 타임, 분량률, 납기 준수율 중 우리에게 가장 임팩트가 큰 것을 한 줄로 정리하세요. 둘째, 그 KPI에 직접 영향을 주는 데이터 연결을 3개만 우선 묶습니다. 예컨대 분량률이라면 작업자 설비 환경 중 변동성이 큰 것부터 시작합니다. 셋째, AI에게 던질 질문을 템플릿으로 만듭니다. 지난 7일간 KPI 변동 요인을 5개 이내로 요약, 개선 가설과 데이터 근거를 함께 제시 같은 문장입니다. 이렇게 질문의 형식을 고정하면 AI 출력의 품질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닙니다. 데이터 편향, 허위 상관관계, 프롬프트 의존성, 보안 이슈가 늘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러나 안전하게가 원칙입니다. 민감 데이터는 비식별화하고 모델에게 넘기는 범위를 최소화하며 결과는 샘플 검증으로 확인합니다. 작은 성공을 여러 번 반복해 신뢰를 쌓으면 조직 내부의 저항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편해졌다는 체감이 최고의 설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DX는 더 이상 IT 부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사 운영 방식의 업데이트입니다. AI가 촉발한 AX 시대로 들어온 이상 데이터는 더 빨리 쌓이고 의사결정의 시간은 더 짧아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표준화된 데이터 흐름과 잘 설계된 질문, 그리고 반복 가능한 작은 성공입니다. 오늘 이후 강의에서는 이 목표를 위해 실제로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어떤 프롬프트와 보고서 구조로 실행할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음 한켠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디지털 전환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1시간 투자로 회의 준비 시간을 30분 줄이고
월말 리포트의 오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회사의 DX입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에서 현장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AI가 어떻게 해석을 도와주는지 실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오늘 바로 써먹을 것 한 가지를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제조업 가치사슬 전 구간에서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 장에 요약해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를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볍게 여행하듯 훑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이건 우리도 바로 해볼 수 있겠다 싶은 포인트가 보이면 마음속으로 체크해주세요. 먼저 R&D와 디자인입니다. 이 영역의 핵심은 빠른 가설, 빠른 검증입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설계 아이디어를 수십 개 변형해보고 해석 취소 제약을 프롬프트에 넣어 자동 보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 힘을 보탭니다. 실제 시제품을 만들기 전 가상 모델에서 강성, 열, 유동, 피로까지 시뮬레이션에 설계안을 빠르게 걸러내는 것이죠. 과거에는 한 번 돌리는데 며칠 걸리던 해석이 AI 기반 서퍼 모델 덕분에 몇 분, 몇 초로 줄어듭니다. 아이디어가 많은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빨리 부숴보고 빨리 고치는 팀이 이긴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제작, 즉 제조 엔지니어링 단계입니다. 로봇과 AI 비전의 조합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AI는 로봇의 궤적을 공정 조건에 맞춰 자동 최적화하고 비전은 위치 편차나 부품 오조립을 실시간으로 잡아냅니다. 셀 단위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 병목을 찾고 표준 작업서도 AI가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작업 표준서 업데이트가 늘 늦다는 고민이 많으신데 점검 기록과 동영상만 있어도 자동 요약 스크린샷 추출이 가능해집니다. 현장에서는 문서화의 고통을 AI가 가져가고 우리는 판단과 개선에 집중하면 됩니다. 세 번째가 제품 생산 라인의 심장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의 양과 속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공정 센서, 설비 로그, 품질 검사, 환경 정보, 작업자 이벤트가 뒤섞여 흐르죠. AI는 이 데이터를 통합해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공정 이상 조기 탐지, 패턴을 학습해 지금 이 추세면 이 시간 뒤 분량이 틀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 품질과 수율 예측, 원인 기여도를 계산해 무엇을 얼마나 바꾸면 수율이 얼마나 오르는지를 수치로 제시합니다. 셋째, 유틸리티 비용 최적화, 전력 공조의 피크를 피하고 설비 아이들 타임을 묶어 에너지를 절감합니다. 전력비는 고정비라 답이 없다는 말이 요즘은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만 잡히면 AI는 꽤 성실한 에너지 매니저가 됩니다. 네 번째는 공급망 관리입니다. 여기는 내부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부 변동, 날씨, 물류, 고객 수요 각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AI는 여러 소스를 흡수해 수요 예측을 가중 평균이 아닌 문맥으로 합니다. 특정 고객의 런칭 일정, 경쟁사의 프로모션, 환율 변동, 심지어 소셜의 급상승 키워드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측의 절대 오차를 10%만 줄여도 재고 회전과 납기 준수율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창고에서는 컴퓨터 비전이 입출고를 자동 검증하고 HVAMR의 경로를 AI가 스스로 조정합니다. 사람이 바쁜가 로봇이 바쁜가 보시면 잘 돌아가는 창고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마지막이 운영 관리입니다. RPA와 생성형 AI의 합주가 빛을 발합니다. 반복 보고서, 점검표, 이상 알람 티켓팅, 협력사 공문 이런 것들에 하루의 절반을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운영 데이터가 들어오면 AI가 초안과 요약, 시각화까지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핵심 수치와 액션만 손보면 됩니다. 설비 예지 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진동 임계치가 아니라 다변량 패턴과 사용 맥락을 함께 보고 교체 권고, 부품 A 우선식으로 처방을 내립니다. 덕분에 야간 콜이 줄고 현장의 표정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이게 DX의 진짜 성과입니다. 숫자뿐 아니라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전 구간을 한 번에 바꾸려 하면 반드시 지칩니다.
각 영역에서 한 줄 KPI, 3개 데이터, 1개 자동화 원칙으로 시작해 보세요. R&D에선 설계 리드 타임, 제작에선 라인 체인지오버 시간, 생산에선 불량률, 공급망에선 재고 회전, 운영에선 보고서 리드 타임, 이렇게 한 줄만 고르고 그 지표에 직결되는 데이터 3개를 먼저 연결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에 던질 질문 템플릿을 고정해 초안 자동화를 딱 1개만 돌립니다. 작은 성공 하나가 다음 성공을 끌고 옵니다. 또 하나, 보안 거버넌스는 초반에 가볍게라도 틀을 잡으셔야 합니다. 접근 권한, 비식별화, 변경 이력, 모델 검증 체크리스트, 이 4가지가 있으면 대부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던 데이터가 갑자기 열린다는 불안함을 잠재우는 것이 DX 추진의 절반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I의 역할은 사람을 대체가 아니라 사람을 보강입니다. R&D에서는 탐색 속도를, 제작에서는 정밀도를, 생산에서는 안정성을, 공급망에서는 유연성을, 운영에서는 속도와 품질을 보강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조직의 맥락입니다. 같은 모델을 써도 질문과 기준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할 일은 거창한 도입이 아니라 우리 공정에 맞는 좋은 질문을 찾는 일입니다. 슬라이드에 적힌 5 영역, 여러분 회사에 그대로 겹쳐보시면 지금 당장 손댈 곳이 한두 군데는 보이실 겁니다. 회의 끝나고 돌아가셨을 때 우선순위 한 줄과 데이터 3개만 적어두세요. 그 한 장 메모가 이번 분기에 가장 값진 산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게 시작, 빨리 학습, 넓게 확산, 즐거운 마음으로 첫걸음을 떼보시죠. 감사합니다.